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JTBC 아침의 내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러운 폭설에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곳곳에 빙판이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본인의 판단으로 소집했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 출석해 3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수수 의혹을 추궁했고 김 씨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의 첫눈으로 천둥번개와 함께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대설주의보는 약 2시간이 지나고 해제가 됐지만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의 발도 꽁꽁 묶였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도로와 건물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차들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도로 위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선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지 못했고 서울 서초구 일부 지역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빙판길에 바퀴가 헛돌아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도중에 내려야 했습니다. 안에서는 다들 사람들이 한번 쿵 부딪혔거든요. 한두 분씩 내리겠다, 이거 너무 불안해서 내리겠다고 하시니까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에선 버스가 미끄러져 도로가 막히자 시민들이 눈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시민들은 1km를 움직이는데 30분이나 걸렸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가 막히자 차를 그대로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도로 제설과 지하철 연장 운행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70일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본인이 직접 판단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특검은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추정적 질문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판단해 연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절차적 요건을 지킨 게 본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몇 명만 부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품을 받고 공직을 대가로 건넸는지가 핵심인데 김 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또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이 조사하는 김건희 씨의 기금속 수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명품 시계는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그리고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는 42쪽에 달합니다. 귀금속의 대가로 공직, 이권이 주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건희 씨가 기금속을 받은 뒤 서희건설 사이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고, 이배용 씨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제공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브로치를 직접 보여주며 물건을 받았는지 추궁했는데, 김건희 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 해군 함정 파티와 종묘 차담에 노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김건희 씨를 한 번 더 조사한 뒤 17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직 청탁, 공천 개입 모두 남편인 대통령의 권한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부부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관저공사 특혜 의혹 관련해 21g 공동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에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8월부터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회신이 없고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이틀 전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 재판에선 김 씨가 이렇게 5선 국회의원을 압박한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입막음에 나선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자신을 낮췄던 김건희 씨.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틀 전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씨의 언행을 속속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해 9월 5일.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발표했고 같은 날 김 씨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엔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선 의원을 상대로 입막음에 나선 셈입니다. 실제 윤 의원은 당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올 7월 특검에 나와서야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아무런 공식적 지위도 없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보다 더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명 씨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남편은 제가 컨트롤하면 돼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선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면서 대한민국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폭설에 오늘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폭설로 배달 오토바이와 버스가 미끄러지는 등 도로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멈추려다 몸체를 가누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한눈에 봐도 미끄러운 골목의 빙판, 이렇게 빙글빙글 아찔하게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수도권에 첫눈이 내린 어제 저녁, 배달기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빙판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공유된 영상들입니다. 배달앱들은 특히 이런 가혹한 날씨에 배달을 할 때 라이더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주는 미션을 제시하는데요. 수익이 느는 만큼 더 위험한 배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륜차가 보다 위험하다고는 해도 자동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이 버스, 미끄러지면서 가로수에 몸을 받는가 하면요. 취재 중이던 저희 JTBC 차량도 눈길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안 돼. 네, 뒷바퀴 계속 확 돌고. 저는 뭘 다칠까 봐. 놓으면 바로 얘가 미끄러져요. 출근하는 시민 여러분도 배달 라이더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블랙아이스의 미끄러운 도로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소송과 또 여러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민 대표님은 하이브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이 상황까지 온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하이브 책임이죠. 4일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민 전 대표,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을 괘씸하게 여겨 벌어진 일이라면서 최근 직원에게 정치 성향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 태생상 보수가 되기가 어려운 체질이에요. 아, 그래요? 종용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거기도 희진언니라고 써 있잖아요. 어도어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와 최근 연락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이브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왜 그걸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2명이 복귀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쳐요. 그래도 네. 저 같으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한 번에 발표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야 팬덤이 혼란하지 않고. 최근 민 대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상황인데요. 추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차기로 제가 사실은 걸그룹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이그룹을 하겠죠. 세계 최대의 현대미술 행사 중에 하나인 아트바젤에서 한 작품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본딴 로봇계입니다. 아트바젤 마이애미의 디지털 아트에 설치된 전시물을 사람들이 쓰다듬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앤디 워홀 등 유명인들의 얼굴을 본딴 기괴한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 마치 대변을 보듯이 촬영한 사진들을 출력하는데요. 사진 중에 일부는 실제 NFT, 대체불가 토큰 작품의 사진들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마이크 윈켈만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는 점점 빅테크가 통제하는 렌즈로 세상을 재해석한다면서 이 작품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작가는 비플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4년 전 한 NFT 작품이 6,930만 달러, 우리 돈 약 1,022억 원입니다. 낙찰되면서 디지털 아트의 새 기록을 썼습니다. 마이애미 아트바젤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이 로봇계, 한 대당 약 1억 원을 넘기는 가격인데요. 이미 모두 팔렸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사법개혁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별법에 사법부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정기회의를 합니다. 안건은 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관련 대응 방안입니다. 법원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법관 회의도 회의를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들 민주당에서 정한 대로 제갈 길 갈 겁니다. 개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사법부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현행 사법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관련 당내 의견을 청취해 정확한 처리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최악의 보안 사고에도 쿠팡의 실질적인 소유주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업의 결정권자도 역시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김 의장을 향한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3,370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박대중 쿠팡 대표는 한국법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대표로 취임했는데도 정작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는 올 들어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경영을 책임진다는 박 대표의 주장이 무색하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는 김 의장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가 지난달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한국 소매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며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는 우리의 최고 경영자라고 적시돼 있는데 바로 김 의장을 지칭합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쿠팡의 최고 경영진이 관련 정책과 절차, 전략을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의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쿠팡을 탈퇴하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PC 화면에서만 탈퇴가 가능하고 모두 6단계나 거치는 데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퇴했어요 벌써. 사용 안 할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의도적으로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파주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